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어령 박사님과 이재철 목사님의 대담을 책으로 출판하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 큰 영감을 준 책이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 부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하여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재철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든 뒤 하와를 만들고 결혼시키시잖아요. 그때 결혼의 정의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지요. 일촌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형제도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촌입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대상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영촌의 관계를 지키고 영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에게 아내가 영순이어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결혼한 남자가 자기 부모와는 영순이를 갖고 아내에게는 일순이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친정 식구들이 나 성인이 된 자식과 영순이이고 남편을 일순이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오늘날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지만 요즘 남편이 아내로부터 영순이 대접받는 가정이 드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가 영순이인 집이 드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대두될 때 아내가 영순이가 돼야 하고 남편이 영순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서로 영순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 어떤 자리에 갔는데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는 걸 보면 미워 죽겠다고요. 남편 때문에 자식이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에게 남편은 영순이가 아니죠. 영순이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의 영촌의 관계, 영순이를 지킬 수 있는 동기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을 나와 한 몸을 이룰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이 상대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우리가 나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새로운 존재로 한 몸으로 승화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어령 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핵가족화를 흔히 요즘 생겨난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9기 망하고 1112세기에 성권력 즉 종교와 세속 권력이 부딪혔습니다. 가장 격화된 것이 그레고리우스 7세 때인데 결혼 제도가 이때 기독교 원리로 등장합니다. 개개인의 세속까지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결혼 제도죠. 교회의 권력이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즉 12세기 때 로마법과 히랍의 법과 성경을 합쳐 만든 결혼 제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핵가족이라는 가족 단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절대시하는 패밀리의 개념, 핵가족화의 삼각형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12세기 때 세속과 교회의 권력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나 이혼 금지처럼 제도화된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지요. 여성들의 하얀 드레스도 기독교에서 오늘날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노부부 얘기가 해답이 될 거예요. 노부부가 젊었을 때는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하러 갔습니다. 변호사와 이혼 서류 작성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법원에서 나오는데 변호사가 그래도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삼계탕이라도 먹고 가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 의뢰하던 버릇대로 남편이 닭 날개를 찢어서 부인에게 줬습니다. 이걸 보고 부인이 이혼하고서도 그래요? 당신하고 살 때 닭 날개만 먹었는데 또 닭 날개를 줘요? 했어요. 남편이 닭 날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답하자 부인이 말이 그랬지. 진짜 닭 날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닭다리 좋아하지라고 했답니다. 결국 오해였죠. 얼마나 섭섭했겠나 싶어서 헤어지고 얼마 후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안 받아요.
또 얼마 후 부인이 그때 전화 받을 걸 하고 보니까 남편이 전날에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혼하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혼하는지,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믿음이 있고 사랑하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가정에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갈라선 부부, 갈라서고 싶던 부부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같이 산 거고 지금은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혼하는 것뿐이에요.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부부 생활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사랑, 소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말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문학, 언어학을 전공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가까우니까 막 말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왔어요. 목이 마른데 집에 오니 아내는 전화통 앞에 앉아 있어요. 남편이 짜증이 나죠. 그러면 목이 안 마른데도 물 떠와. 그럽니다. 아내가 주스 줄까? 하면 해피엔딩인데 떠주려다가도 화가 나니까 너는 손이 없냐? 그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부부끼리는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운 사람이고 현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집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 보고 싶어라는 소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못하는 거죠. 영화 발달사를 보면 무성 영화부터 시작하죠. 말이 없다가 소리가 나오고 흑백이다가 컬러, 지금은 아바타처럼 3D까지 왔어요. 부부 사이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아바타, 즉 엄청 입체적이죠. 조금 살다 보면 이게 평면이 됩니다. 더 살다 보면 색채가 없어지죠. 흑백이 돼도 힘든데 이제 말까지 없어집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더 나빠지면 서로 말이 없다가 행동도 찰리 채플린 영화처럼 이상해집니다. 결혼의 역사는 갈수록 정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소통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목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세 사람이 적어도 테니스만 같이 치고 다녀도 그렇게 간단히 이혼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엔 경제 외에는 소통할 것이 없는 듯합니다. 가정의 시장 원리가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동차 사려고 하면 요새는 판매원들이 부인 동의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남자와 그 역할이 그만큼 왜소해진 겁니다. 그저 먹고 자는 집단, 의식주만을 위한 사적인 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 비전, 공정성처럼 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나 하다못해 환경이나 NGO 활동, 교회 봉사 같은 데 함께 재미를 붙이면 가족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문학하고 나도 문학을 하면서 얼마나 함께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형제보다 오래, 50년 넘게 같이 살았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 똑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참 견디기 힘들죠.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화장 안 하면 사실 남편 앞에서 끝난 겁니다. 부부가 아니라 형제자매 같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문학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것에 감동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즐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고 이혼을 안 하고서 잘 살 수 있느냐를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부부가 교회에 같이 나갈 때 대개 남편들은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에 나오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동행자가 돼서 뛸 수 있는 트랙을 더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끈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해도 같이 못 살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